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설이 다가오고 있어요. 설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 설까지 패스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설 때문에 일정을 조정한 건 아니었지만, 네, 본의 아니게 또, 네, 추석도 패스했는데 설도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설을 패스한 자의 이런 여유로운 미소 보이시죠? 네. 저도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종갓집이라고 하죠. 큰 집의 큰 며느리라서요. 네, 설이 늘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전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전학. 엄마들 전학에 되게 공포심 있으세요. 그리고 아이보다 훨씬 더 긴장해요. 물론 아이가 긴장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걱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미안한 마음도 드시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학은 약이 됩니다. 전학은 무조건 약이에요. 네. 전학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미안해하거나 전학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초등 시절, 중고등은요, 저는 전학을 반대하고요. 저희 아이들 되도록이면 중고등 시절에는 전학을 안 시킬 예정이고요. 초등 시절에 전학은요, 해도 되고요, 해볼만 하고요. 했을 때 좋은 점도 의외로 많은 게 초등의 전학입니다. 네, 전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걱정도 그리고 서류 절차 시기 이런 것들 질문들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종합 세트, 네, 전학에 대해서 종합해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도요, 이제 기존에 있던 학교의 교실의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경우에 전학에 대한 거부감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좀 적응한 것 같은데 떠나야 한다. 네, 속상합니다. 근데 우리 전학을요, 일부러 시키는 경우 잘 없어요. 특히 이제 아이가 정말 너무 부적응하거나 담임 선생님이랑 너무 트러블이 심했던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학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면 전학은 대부분 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된다거나, 네, 이 동네 전셋값이 너무 비싸서 밀려서 네, 조금, 네, 예산에 맞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있죠. 그리고 저처럼 외국으로 이제 가거나 외국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는 뚝 떨어져서 다른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 때문에 엄마들이 머리가 아프시고 미안하실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미안해할 거리도 아니지만 미안해하면 끝도 없는 게 전학이에요. 전학 때문에 너무 아이한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쿨하게 생각하세요. 전학이 아까 괜찮다고 했잖아요. 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전학을 통해서 또 굉장히 새로운 학교 생활의 즐거움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전학 때문에 힘들어지고 잘 다니던 학교를 옮기는 바람에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 물론 있어요. 있는데요. 그 비율은 낮은 편이고요. 그 친구들은 시간이 필요할 뿐 정말 전학 때문에 아이한테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치명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요. 적응하는 기간이 원래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너무 큰 학교에 다니다가 너무 작은 학교로 갔거나 너무 소규모 학교에 다니다가 굉장히 큰 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에는 적응에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오래될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결혼하고 갑자기 새로운 지역에 가서 살고 거기서 살림을 꾸리고 거기에 터전을 잡고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사간 다음 날부터 막 벌써 앞집 엄마 옆집 엄마 사귀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마다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낯설고 원래 새학년 올라갈 때 조금 긴장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면 전학 가서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런 친구한테도 전학은 약이 되느냐? 네, 됩니다. 낯설고요. 긴장도 높은 친구들일수록, 네, 더 전학이라는 그 경험이 이 아이 인생에 되게 큰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새로운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하나 둘 사귀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학교 지리를 하나씩 익히고
새로운 선생님에 적응하고 새로운 학교의 급식에 적응하고 이 학교의 시스템은 이렇고 이 학교의 도서관은 이렇고 이것들을 익혀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이한테는요 전혀 낯선 곳에 이렇게 좀 뚝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아주 좋은 경험과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힘든 일을 겪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나쁜 일이,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 왜 나만 힘들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인생에 한 번쯤은 겪지 않나요? 네, 한 번이면 다행이죠. 저도 뭐 여러 번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예방주사를 네, 어릴 때 전학으로 겪은 것 같아요. 물론 전학 한 번으로 내 인생이 막 확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전학을 해봤던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예방주사를 맞은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의 전학을 앞두고 사실 좀 설레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를 충분히 긍정으로 바라보자. 충분히 네, 아이 인생에 아주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으로 여기자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상태가 좋아서 그럴까요? 네,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큰아이 똑똑합니다. 공부는 잘해요. 근데 새학년 네, 일주일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학교를 가는 애예요. 새학기 긴장도가 그 어느 친구들보다 높은 아이고 예민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네,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은 스타일이고요. 그냥 성향 자체가 그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를 네, 이 먼 캐나다까지 데리고 오고 상황상 저희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니던 학교에 못 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의도치 않게 전학, 두 번의 전학을 겪는 거죠. 저는 환영합니다. 네. 이 아이가 네, 전학 가서 적응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 아이가 지나치게 낯을 가리고 네, 긴장도가 높고 예민한 그 성격들에 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 네, 건강한 에너지를 아이한테 경험을 통한 에너지를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참, 네, 아이의 전학을 앞두고, 아이의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생활에 적응, 새학년에 적응을 앞두고, 네, 걱정보다는 기대가 큽니다. 이 아이가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 나갈까,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까, 진심이에요. 네, 아이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새로운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 금기어일 정도로 절대 말을 꺼내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아이는 굉장한 거부감을 보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내색하지 않지만 네, 걷다 대고 막 엄마는 너가 전학을 가서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 잘 할 거라고 엄마는 믿어 라고 이제 긍정 신호를 계속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엄마 많이 걱정 안 할게 라고 합니다. 잘 할 거야. 그리고 전학생들 엄청 인기 많은 거 알지? 너 갔다가 진짜 엄청 인기 많아질 수도 있어. 너 그 학교에 연예인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전학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전학 온 친구들 있잖아요. 되게 평범하던 친구가 전학을 가서 일약 스타가 되고 온 시선을 받으면서 갑자기 반장, 부반장, 심지어 전교 회장, 부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의 단점보다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장점을 보면서 그 아이에 대한 호감을 가지거든요. 전학을 가서 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전학을 갔을 때 네, 이렇게 생각보다 평범했던 친구들이 네, 아주 주목을 받고 이렇게 좀 그전과 다른 형태의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경쾌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저는 근무하면서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반이 이제 좀 루즈하던 차에 새 인물이 한 명 들어오면서 학급 분위기가 바뀌고 또 그 학급에 굉장히 친구 관계에서 뭐 3명이 놀다 4명이 놀다 싸우다 어쩌다 저쩌다 하던 그런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전학 온 친구와 친구가 되면서 전학 온 친구도 단짝이 바로 생기고 기존에 좀 복잡하던 친구 관계가 정리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전학 얼마 전부터 아이를 잘 구슬려야 되고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고 전학 가서 막 그 예민해 있는 아이를 네, 엄마가 잘 품어야죠. 그게 또 우리 엄마의 일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전학 온 아이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귀찮아요. 귀찮다는 게
일단 이 아이 서류를 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리고 반에 30명이 있었는데 31명이 돼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많아서 정말 미어 터질 것 같고 막 진짜 하나하나 일기장 검사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한 명이 추가, 또 한 명, 또 한 명 이렇게 전학이 많아지는 학교에서는요. 솔직히 이제 그냥 말씀드릴게요. 담임 선생님들끼리 또 전화 왔어요. 약간 이런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전화 왔어. 이거는 아니에요. 네. 네. 모든 선생님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전학을 많이 오지? 하면서 이제 그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 하나일 때랑 둘일 때랑 신경 쓰는 게 다르듯이 교실에 30명일 때랑 35명일 때랑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막 환영할 일은 아닌데요. 그 친구 덕분에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서 얘가 전학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전학 선생님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기 때문에 여기 엮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학을 한다면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학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2월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얘가 우리 반이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들어와서 이렇게 일거리를 너무 이렇게 많이 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제 전학이긴 하지만 우리 반 출발부터 같이 한 그런 친구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그래도 좋아요.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선택할 수 없다면요. 네, 그냥 어떤 시기든 긍정으로 받아들이세요. 학기 말이면 학기 말, 학기 초면 학기 초, 네, 완전 중간 학기 중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걱정을 한들 뭔 좋은 일이 일어나나요. 그죠? 그냥 이제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네, 특별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시기를 떠나서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학을 가기 때문에 전학을 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전학을 갈 때, 떠날 때, 보니까 저희 반에 이제 전학을 가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전학을 가면서 되게 센스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 아이가 워낙에 친구들한테 잘 지냈어요. 잘 지냈고, 친구들도 좋아하던 친구라서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서운해하는 친구들한테 이 친구가 선물을 주고 갔는데요. 알림장 있죠. 네, 알림장은 초등학생이면 다 쓰잖아요. 알림장을 이렇게 애들 명수대로 사가지고 거기 앞에다가 간단하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정말 쪽지 같은 거.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보통 태권도장에서 나눠준 알림장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 둘 이제 그 알림장으로 바꾸면서 그 친구 앞장 열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정말 걔 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좋은 그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도 아이가 중간에 턱 이렇게 전학을 가게 된다면 이런 식의 선물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요, 전학을 하실 때 엄마가 이제 뭘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전학할 때 교과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초등학교 교과서가요, 국정 교과서가 있고, 즉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전국이 똑같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종류 과목이 따로 있고요. 학교에서 출판사를 선정해서 그 출판사의 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과목인데요. 국정교과서로 쓰고 있는 과목은 현재로는 국어, 수학, 그리고 과학, 사회, 그리고 1학년들 통합교과 있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국어니까 국어 활동은 당연한 거고, 수학이니까 수학 익힘 당연하고, 사회랑 사회과부도 짝꿍, 그리고 그 과학이랑 실험 관찰 짝꿍인 거 아시죠? 그 짝꿍들은 다 국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국정 교과서, 그 국정이 아닌 거, 대표적으로 영어 과목이라고 할게요. 영어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출판사,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고 있는 교과서인데요. 우리 학교가 대교라는 그 출판사의 걸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전학간 학교가 대교를 안 쓰고 있으면 출판사가 달라요. 그쵸? 네, 그래서 국정 교과서인 거는요, 챙겨가셔야 돼요. 새로운 학교에 가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리 학교만 따로 이렇게 선정해서 쓰고 있는 교과서 종류들의 경우에는요, 그 교과서를 새로운 학교로 갔을 때 그 학교에서 다시 주실 거예요.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는 그렇게 체크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뭘 준비해 가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 전학이라는 게 이사를 가면서 그 이사 간 학교의 학군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주민센터에 가서 네, 전입신고만 하시면 그냥 내가 이 학교 학군,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인정받았다는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입신고만 잘 빈틈없이 해놓으시면 되고요. 전입신고를 해놓고 학교를 가세요. 아침에, 전학날 아침에 학교를 가시면 교무실로 가세요. 교무실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실무사 선생님께서 네, 전학 왔다고 말씀하시면 네 하면서 이제 몇 학년 몇 반으로 배정을 해주세요. 저희 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학생 수 기준이에요. 그 학년에 5반이 있어요. 4학년으로 전학을 갔는데 4학년에 5반이 기존에 있으면 1반, 2반부터 해가지고 29명,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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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명이다 라고 하면요, 여기 이번에 전학 온 친구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학생 수를 계속 맞추기 위해서, 30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이 전학 오면 그 다음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결정을 해주시면요, 몇 학년 몇 반으로 가세요 라고 하고, 네, 그 반으로 이동하는 동안 실무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4학년 1반 전화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밖에 딱 나가보면 어머님이랑 아이가 와 계시죠. 그럼 어머님이랑 아이랑 인사하고, 그때 이제 아이가 정말로 이거는 진짜 선생님 무조건 아셔야 돼. 뭐 특이한 병력이 있거나 건강상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떤 면 때문에 굉장히 학교 생활을 좀 어려워하는 상태였다, 이전 학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셨을 때 잠깐이라도 1분, 2분이라도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구구절절 길어지면 안 돼요. 그때가 아이들 다 교실에 있는 시간이라서 일단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그래도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되시면요, 바로 메모를 해서 다음날 학교로 보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전학 온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학기 초처럼 일괄적으로 가정 환경 조사서를 바로 이렇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며칠, 몇 주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요, 아이에 대한 파악이 늦어지고, 또 어떤 치명적인 서로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엄마의 센스 있는 메모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전학은 약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전학 뭐 언제 가도 괜찮고 가서 잘 지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학이 좀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6학년들이에요. 네. 이게 6학년들은요, 이 친구 관계에 죽고 살아요. 정말. 네. 정말 그럴 때입니다. 근데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6학년인데 엄마 좋다고, 나 엄마랑 평생 살 거고, 막 엄마랑 결혼할 거고,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6학년이면 엄마보다 친구랑 노는 게 더 즐겁고, 엄마랑 여행 가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는 게 더 즐겁고, 엄마랑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뭐 학원 가는 게 더 즐겁고, 그럴 때예요. 그게 정상이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6학년 친구들을 뚝 떨어뜨려서 전학을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졸업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1학기 전학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학교 배정이나 학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갑자기 2학기 때 전학을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아이가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6학년 끝나고도 그 중학교 입시 재배정을, 중학교 그 배정, 재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졸업 후에 가도요, 운이 좋은 경우는 원하는 학교에 배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굳이 아이를 6학년 2학기 때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막 11월, 12월 이때 이사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이도 너무 힘든 시기를 겪을 거고요. 다른 학년에 비해서 아이가 적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되게 우울하게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멀리 전학을 갔는데 굳이 버스를 2번씩 갈아타고 예전 학교에 다시 계속 이어서 다니는 친구들도 봤어요, 저는. 근데 아이가 아침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7시에 출발했대요. 이사간 집에서 지금 학교로 오려면 7시에 출발해서 버스 2번 타고 12월에 그렇게 등교를 했다는데, 아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전학까지 안 와서 좋다고.
6학년들이 그렇습니다. 6학년 2학기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학년 전학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아이가 잘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엄마가, 이런 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전학을 해서 아이가 망가지고 전학 때문에 뭔가 되게 많이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전학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가진, 네, 이사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가진 부모님들, 아이들 잘 크잖아요. 네,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완벽하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엄마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실제로 저는 전학 와서 정말 잘 지내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전학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케이스가 없다면 네, 이렇게 또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텐데요. 네, 전학 시기만 잘 조절을 하시고 네, 마음 편안하게 전학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